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앞에 시작할 적에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H&M입니다. 네. H&M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같은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H&M 제품을 검색하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같은 데서는 지도 서비스조차도 지금 현재 네. 막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화웨이나 아니면은 비보,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에서 H&M의 앱도 다운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게 사실 H&M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하고 종교 탄압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노동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그리고 또 그 면화로 가지고 만든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 공급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화프라는 패션 업체하고 관계를 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작년 9월 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홈페이지에 아마 공개가 돼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그 중국 공청단, 그러니까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리커창 총리도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청단이 이걸 갖다가 그 성명서를 갖고 와서 SNS에다가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허황되다.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흘리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은 중국 내에서 H&M에 대한 이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센카쿠 열도 때 일본 그리고 그 사드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이키도 지금 SNS에 운동화 네 켤레를 불을 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뉴발란스라든지 아니면 자라, 언더아머, 캡 이런 업체들까지도 지금 현재 지목이 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이 모든 게 좀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둘러싸서 서구와의 갈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물론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불을 당긴 게 중국의 공청단이었고 그리고 또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 영국의 바바리, 미국의 나이키, 뉴발란스 그리고 독일의 아디다스 등을 신장산 면화를 공급받지 않는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목표를 갖다가 타겟을 갖다가 정해준 거죠. 그러네요. 뿐만 아니고 그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개별 기업이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실제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불매 운동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네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상업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그 말은 신장 제품을 안 쓰기로 했으니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과연 지금 중국이 원하는 대로 결말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과연 원하는 게 뭘까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럽하고 맺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투자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말하자면은 EU하고 서로 제재를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도 이 포괄적 투자 협정은 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걸로 이렇게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의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제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유럽 의회에서 포괄적 투자 협정은 비준이 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신장 위구르 쪽에 인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준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바로 맞대응을 해서 유럽 쪽 인사들 10명하고 단체 4군데를 갖다 제재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H&M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업체 아닙니까? 대표적인 글로벌 스파 브랜드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유럽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들의 자체적인 자발적인 운동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유럽 의회에서 포괄적 투자 협정이 비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대사를 갖다가 초치를 했는데 당일날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들어온 겁니다. 보통 초치를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그 외교적인 관례인데 네.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 외교부의 관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프랑스나 유럽이 호구가 아니다. 호구라는 표현을 네. 그 서양에서는 도어매트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밟고 지나다니는 네. 도어매트를 갖다가 네. 이 호구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프랑스가 중국이 밟고 지나가도 객소리 못하는 이 도어매트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이 중에 3군데는 이미 비준하지 말자는 쪽으로 돌아섰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가장 많은 그 세력을 갖고 있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인사들이 비준하지 말자는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보면 호주, 일본,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시는 나이키나 H&M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거든요. 네. 물론 중국 시장이 H&M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손을 놓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제품 광고를 안 하고 이미지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에 굴복해가지고 신장산을 다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더 화근만 만들어내고 원하는 유럽 연합과의 포괄적 투자 협정은 비준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네, 수에즈 운하 소식입니다.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자초 사고가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쉽게 복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없긴 했지만, 네네. 네, 굉장히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는 홍해하고 지중해를 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간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하는 간문이 있는데 수에즈 운하는 간문이 없이 평평한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홍해하고 지중해가 비슷한 수위로 움직이는 네. 그런 수로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에서 결과적으로 이 배가 좌초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뭘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간문이 있으면은 물 수위를 갖다 강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간문이 없으니까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28일, 29일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왜 얘기하는 사리 그렇죠. 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네. 사리 때라서 그때 한 46cm 정도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28일하고 29일 날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 사리가 오기까지 12일 내지 14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28일, 29일 날 이 배를 갖다 움직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배가 워낙 큰 데다가 짐도 2만 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실었다, 적재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를 갖다 좀 가볍게 하려 그러면은 연료도 빼고 평형수도 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헬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컨테이너도 일부 드러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그런데 그 시간이 과연 28일, 29일까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당장 겁니다. 며칠 안에 해야 그래서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선주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한 150척 정도가 뒤에 네.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주들 입장에서는 하루 늦어지면은 $60,000 정도의 네, 맞습니다. 이 배상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포기하고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을 가게 되면 얼마나 더 걸리는가 하면
하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느 게 더 네. 빠를 것이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유나 가스 아닙니까? 네. 그쪽 동네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오는 통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동산을 대략 한 70% 쓰기 때문에 네.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스나 석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 한 열흘치 정도 비축을 해놓고 있어서 이건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배들이 적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해상으로 못 보내고 빨리 보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임이 올라가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일본의 보험사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또 사고를 낸 선박 자체가 또 일본의 조선소가 건조를 한 네, 것이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많이 실으면 뭐 2만 개까지 신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이라는 점이 얼마 작년이었죠. 하와이 앞바다에서 일본 컨테이너선이 기울어져 가지고 컨테이너가 실종이 됐던 몇천 개가 실종이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먹통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짐만 싣고 가는 배인데 사실 바다를 가다가 보면 태풍도 불고 바람도 그렇죠.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들고 운행하고 하는 각종 제어 장치가 굉장히 치밀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수에즈 운하 같이 그런 잔잔한 수로에서 말하자면 강풍에 쓰러졌다, 강풍에 좌초됐다,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뭐 이게 다행이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선사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 물동량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지금 컨테이너선을 대량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선박 제조 기술이 제일 좋고 이거 국뽕 그렇죠. 같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선박 제조 기술이 제일 좋고 특히 이제 만드는 컨테이너선들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LNG나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오염 물질을 덜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발주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 세계적으로 147척쯤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불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소로 봐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